사랑하는 사람, 이제 이별한 사람이 나를 가장 쉬운 사람으로 보게 만드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진심을 보여준다며 계속 연락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게 사랑을 지키는 노력 같죠? 아니요. 사실은 이미 끝난 관계를 더 엉망으로 만드는 가장 나쁜 행동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감정 빼고 딱 뇌과학과 심리학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지금 당장 연락을 멈춰야 하는지, 그리고 아무 말 없는 침묵이 어떻게 상대를 미치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상대를 후회하게 만드는 건 눈물이 아닙니다.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심리전입니다. 이별을 통보받은 직후 우리의 뇌는 마치 마약 중독자가 약물을 빼앗겼을 때와 유사한 금단 증상을 겪습니다. 뇌의 전대상 피질이 활성화되면서 신체적인 고통과 동일한 수준의 아픔을 느끼게 되는데, 이 고통을 멈추기 위해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추억을 상기시키며 내가 얼마나 힘들지 호소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심리학자 잭 브램이 제시한 심리적 반발 이론에 따르면 당신의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선택과 자유를 통제받으려 할 때 무의식적으로 반발심을 가지게 되는데, 당신이 다가갈수록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어지는 청개구리 심리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간절함이 커질수록 상대방에게 당신은 매력적인 연인이 아니라 처리하기 곤란한 부채이자 짐덩어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이자 인간 관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법칙인 희소성의 원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가 설득의 심리학에서 강조했듯, 인간은 얻기 힘든 대상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대상은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당신이 이별 후 상대방의 주변을 맴돌며 언제든 연락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무한히 공급되는 공기처럼 만드는 행위입니다. 공기는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아무도 공기의 고마움을 매 순간 느끼지 않습니다. 반면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그것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다이아몬드가 아닌 발에 채이는 돌멩이로 만들고 있지 않나요? 상대방에게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려면 역설적이게도 당신은 그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연락을 끊고 사라지면 상대방이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기억 메커니즘을 오해한 데서 오는 걱정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매달릴 때 안도감을 느낍니다.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별을 즐기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고 없이 침묵하고 깨끗이 사라져 버린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당연히 울고불고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던 당신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상대방의 뇌는 인지 부조화를 겪게 됩니다. 나의 가치가 그 정도로 높지 않았나? 혹은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힘을 되찾아오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쪽은 덤퍼, 통보받은 쪽은 덤피라고 부르는데, 보통 관계의 우위는 덤퍼가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덤피인 당신이 덤퍼의 예상 시나리오를 깨부수고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권력의 균형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부재는 상대방에게 미완결된 과제와 같은 찝찝함을 남기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냉철한 전략으로 이 게임의 판도를 뒤집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참는 인내심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무의식 깊은 곳에 당신이라는 존재를 지워지지 않는 물음표로 새겨넣는 심리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묵해야 하며 그 침묵의 기간 동안 당신의 뇌와 상대방의 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1920년대 러시아의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은 식당 웨이터들이 계산이 끝나지 않은 주문은 완벽하게 기억하지만 계산이 완료된 순간 그 주문 내용을 뇌에서 즉시 삭제해버린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완결된 과제에 대해 우리의 뇌가 강박적인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자이가르닉 효과입니다. 이별 후 당신이 상대방에게 매달리고 장문의 편지를 보내며 감정을 전부 쏟아내는 행동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관계라는 주문서를 완벽하게 계산해서 상대방의 손에 쥐어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당신이 모든 감정을 소진하고 밑바닥까지 보여주면 상대방의 뇌 속에서 당신이라는 과제는 완료됨 도장이 찍힌 채 즉시 폐기 처분됩니다. 반면 당신이 이별 통보를 받은 그 순간 어떤 저항도 없이 그래 알겠어라는 짧은 긍정의 대답만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진다면 상대방에게 당신은 영원히 계산되지 않은 미완결 주문서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하게 사라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당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지 않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으며 친구들을 통해 당신의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 후 자신의 슬픔을 전시하거나
반대로 억지로 잘 지내는 척 연출하며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프로필 뮤직을 슬픈 발라드로 바꾸든 신나는 댄스곡으로 바꾸든 무언가 변화를 준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나 아직 너를 신경 쓰고 있어 라는 신호로 읽힙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근황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을 때 그들의 뇌는 정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스스로 상상의 나라를 펼치기 시작하며 그 상상의 중심에는 필연적으로 당신이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신이 침묵을 유지하는 동안 상대방의 뇌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작용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보다 더 빨리 휘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별 직후 상대방은 당신에게 느꼈던 권태감, 짜증, 집착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면 뇌는 자기 방어 기제에 따라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고 당신과 함께했던 좋았던 추억만을 남겨두려 합니다. 이것을 흔히 추억 보정 또는 미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뇌의 작용은 당신이 연락을 끊고 부재 중일 때만 작동합니다. 당신이 잊혀질까 두려워 중간에 연락을 취하는 순간 희미해져 가던 부정적인 기억은 다시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미화작용은 즉시 중단됩니다. 즉, 당신의 침묵은 상대방이 스스로 나쁜 기억을 소각하고 당신을 그리워하도록 만드는 시간을 벌어주는 셈입니다. 상대방의 뇌가 당신을 미완결 과제로 인식하고 나쁜 기억이 소거될 즈음 필연적으로 당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의미 없는 연락들을 하게 됩니다. 잔이 잘 지내 같은 메시지나 실수로 누른 척하는 부재중 전화, SNS 좋아요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재회의 신호나 사랑의 잔재라고 착착각하고 덥석 물어버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당신을 그리워하는 사랑의 신호가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확인 사살일 뿐입니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실험에서 쥐가 레버를 누를 때마다 먹이가 나오면 흥미를 잃지만 가끔씩 랜덤하게 먹이가 나올 때 미친 듯이 레버에 집착하는 간헐적 강화 원리가 여기서 작동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이라는 레버를 눌러 자신의 영향력이 여전한지 확인하려 할 것이며 이때 반응하는 것은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던지는 이 의미 없는 연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어떻게 권력의 우위를 완전히 가져올 수 있을까요? 침묵과 무관심이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그 불안을 현실적인 후회로 바꿀 차례입니다. 유일한 정답은 침묵이거나 감정이 완전히 거세된 사무적인 단답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잔이라는 메시지에 5분 만에 답장을 하거나 장문의 카톡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대기 상태임을 인증하는 꼴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간헐적 강화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에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안도감을 느끼고 다시 당신을 방치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과의 재회가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자아 효능감의 확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그들의 자존감 주유소가 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읽고 싶거나 반나절 뒤에 누구세요라고 묻는 것만큼 상대방의 자아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타격은 없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보상체계를 붕괴시켜야만 그들은 비로소 당신이라는 존재를 통제 불가능한 변수로 인식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선을 상대방에게서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끊고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전략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회심리학의 자아 확장 모델을 적용해야 합니다. 연애 기간 동안 당신의 자아는 상대방과 융합되며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별은 역설적으로 축소되었던 당신의 자아를 폭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운동을 통해 체형을 바꾸거나 스타일을 완전히 변신하는 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우연이라도 상대방이 당신을 마주쳤을 때 그들이 기억하던 당신의 모습과 현재의 당신 모습 사이의 괴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버린 물건의 가치가 급상승했을 때 극심한 심리적 타격을 입습니다. 데니얼 카너먼 교수의 전망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이득보다 손실에 2.5배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를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이별 후 폐인처럼 지낸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하며 안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손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매력적인 외모, 더 높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없이도 완벽하게 행복한 아우라를 풍길 때 상대방의 뇌는 비상벨을 울립니다. 내가 저렇게 괜찮은 사람을 버린 것인가라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놓쳐버린 가치에 대한 뼈아픈 박탈감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척하는 연기가 아니라 진짜 변화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SNS에 행복한 척 사진을 올리는 것은 하수입니다. 진짜 고수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갈고 닦아 결과물로 증명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소식이 궁금해 미칠 지경이 되었을 때 지인이나 몰래 만든 계정을 통해 당신을 염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목격해야 하는 것은 이별을 슬퍼하는 당신이 아니라 그들이 알던 때보다 훨씬 더 빛나고 있는 낯선 당신이어야 합니다. 이 낯설음이 주는 충격은 상대방의 뇌의 편도체를 강타하여 당신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불쌍한 전 연인이 아니라 다시 쟁취하고 싶은 높은 가치의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당신이 철저한 침묵과 압도적인 성장을 통해 가치를 입증했을 때 상대방은 필연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그들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당신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가 주는 공허함과 새롭게 태어난 당신의 가치가 그들의 본능을 강하게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승자의 역설이라 불리는 기이하고도 통쾌한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죽을 만큼 원했던 그들의 연락이 왔는데 막상 핸드폰 화면에 뜬 그들의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그들의 사랑이 없으면 무너지는 의존적인 존재였지만 지금의 당신은 홀로 서서 빛나는 완성된 존재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당신의 수준이 상승하면서 욕구의 위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사람이 당신의 세상 전부였을지 모르지만 성장한 당신의 눈에 비친 그들은 그저 지나간 과거의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무관심의 기술과 자기 성장은 표면적으로는 재회를 위한 전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재회라는 미끼를 통해 여러분을 진흙탕에서 건져내어 왕좌에 앉히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고 당신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쾌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그들의 후회조차 당신에게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는 그 무관심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완성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을 끄고 다시 울면서 그들에게 전화를 거는 패배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이를 악물고 침묵하며 자신을 갈고 닦아 기어이 승리자가 될 것인지 말입니다. 이별은 당신이 겪은 가장 아픈 실패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각성하게 되는 터닝포인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연인이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완벽하게 행복한 나를 보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정해졌다면 댓글로 내가 이겼다라고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그 선언이 뇌의 신경 가소성을 자극하여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을 승리자의 궤도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